백신 전쟁에서 밀려난 한국. 조금 전 코로나19 관련된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됐는데 1,078명이 발표됐군요.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78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이 중에서 1,054명, 해외 유입은 24명.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숫자만 1,000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지난 일요일에 1,00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니 월, 화, 수 3일 만에 다시 1,000명을 넘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가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오늘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더욱이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한국은 백신 언제 충분히 확보될 것인가? 화이자가 이미 충분히 확보해 놓은 미국에게 추가 공급하는 거에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를 보는 우리들은 그러면 한국은 언제 오나 궁금할 수밖에 없죠. 14일 현지 시간 화이자 측이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백신 추가 공급을 요청하자 이 내년 7월 9월에나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미국에게 추가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한국은 화이자 백신 1,000만 명분을 내년 중에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선구매 계약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구매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한국은 계약 체결을 못했습니다. 연내에 선구매 계약 체결하는 것이 목표인데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도입 시기가 관건인데 미국에게 추가 공급이 내년 7, 9월이라면 선구매 계약 체결도 아직 못한 우리나라에 언제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로선 오리무중입니다. 화이자 CEO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So far, we have an agreement with the U.S. government to provide them 100 million doses, and this is a fixed order, and we will provide those 100 million doses starting from now by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They have asked now an additional 100 million doses from us. Right now, most of that we can provide in the third quarter. 김윤아 의원님, 오늘 1,07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5단계로 격상했지만 확진자 수가 오히려 주는 게 아니라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화이자 백신 1억 분을 선구매하기로 계약을 했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1억 더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화이자가 제때 못 맞출 것 같다. 한국은 언제 봤습니까? 저는 지금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한국은 내년에는 확보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사보면은요, 대량으로 사는 사람이 우선적인 그 핵심 바이어가 됩니다. 지금 미국이 1억 회분씩 해서 저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사고 있는데 백신을 파는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벌크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선구매 계약도 안 돼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0만 명 정도 분 회분 정도면 사실은 저희가 좀 우선권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국내 식약청에서 사용 승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럼 FDA에서 승인이 안 난 백신을 맞으려고 할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있고요. 백신 확보에 최우선으로 주력을 하되 저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역에 대해서 조금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사유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역학조사만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한 2.5단계 갖고 지금 막기에는 저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가진단과 또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격리를 통해서 머무르고 또 추가 병상 확보에서는 중증 환자들을 좀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지금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K방역의 좀 2단계, 좀 점진적인 2단계로 진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신 확보와 좀 아울러서 지금 우리 K방역에 대한 일종의 수정 보완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셨잖아요. 행정을 해보셨잖아요. 왜 정부가 3단계로 격상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은데 3단계 격상보다도 가장 국민들의 관심은 이래서 백신 살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동안 우리 정부와 외교당국도 그리고 보건당국도 정말 발빠르게 대처를 잘 해왔는데 이 백신 전쟁이라고 저희가 표현했잖아요. 네. 그동안 좀 열심히 안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차례 얘기한 것 있었습니다만 여야 정치권이 사실 공수처법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지금 보건 안전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 가지고争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선구매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국회가 처리를 했었어야 되고요. 또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적 힘이 관료의 힘에 밸런스가 안 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도 백신 자체의 그 불량률이라든지 사실은 이것이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에 대해서 관료들이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이것을 뒤로 늦추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구매라고 했을 때 윗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필요하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선구매를 했죠. 벌써 인구 곱하기 거의 3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일본은 그런 것들이 영수증 없어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야말로 특활비를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특활비를 안 줘도 될 사람들은 특활비를 주고 특활비 준 거는 투명하게 다 하라 하니까 자원 외교, 저는 말하는 백신 선구매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료들은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백신 부작용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백신 대량 생산 설비가 세계 최고거든요. 그것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에서 생산하는데 설마 그중에 몇 개라도 빼돌려 주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구매했을 때 FDA 승인이 안 나는 리스크조차도 안고 가는 정치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역시 필요한 것은 그와 같은 전열 정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4인 이상 이하의 소규모 모임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